꿈꾸는 스타트업을 위한 준비된 창업 바이블 기술 창업 런웨이, 저는 연병수입니다. 여기 오직 입소문 하나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하지만 강력하게 시장을 뒤흔드는 숨은 고수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창업 내공을 단단히 다져줄 팩트 폭격기 손영구 멘토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영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창업자에게 또 내공을 다져주실 거고 또 어떤 팩트 폭격을 해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국가에 소속된 만큼 다른 멘토와 나는 이런 게 좀 다르다. 나는 이런 게 좀 차별화가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이 돼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 네네. 회사를 평가할 때도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이나 금융 연체 등 기술 외적인 부분까지 총체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예. 결국 사업성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하면서 자금을 지원하다 보니 현실적인 멘토링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돈이 걸려 있고요. 이게 그렇죠. 또 이게 그 어떤 그 사람에게 또 주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제 현실적이지 않고는 멘토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카롭고 현실적이고 아주 공격적인 그런 멘토링 부탁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멘토링 고수의 날카로운 팩트 폭행. 자, 이분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 18개국 강타. 이것에 숨은 특별한 탄생 비화를 아시나요? 수년 전 풀리지 않는 문제로 씨름하던 한 부부. 그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야 돼, 진짜로. 딸바보, 아들바보는 그분들만 알지. 그분들 말을 한번 들어봐라. 딸 바보, 아들 바보의 말 속에 숨은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소중한 무엇을 위한 특급 회의. 예뻐요. 저 집이 촌스러워지는 건 싫어요. 다치기 쉬우니까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하루가 다르게 크니까 그거에 맞게 좀 오래 썼으면 좋겠어요. 디자인, 안전, 실용성까지 쏟아지는 보물 같은 키워드. 마침내 회심의 결단을 내리게 됐다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 안심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담은 이것을 만들어야만 한다. 세상 모든 바보들의 진심을 담은 이것의 정체가 공개됩니다. 네, 영상에서 바보 나왔습니다. 바보. 예. 하지만 아들, 딸 바보. 아들, 딸의 어떤 그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이분의 노력 정말 간절합니다. 자, 이분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사업적으로 말하자면 예. 황금알을 낳는 산업, 네. 불황이 없는 산업, 네. 꺼지지 않는 불꽃, 마르지 않는 샘물. 아, 예, 뭘 이 정도로 힌트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로 네. 힌트를 드릴까요? 황금알을 낳는 산업. 이건 뭘까요? 자, 바로 만나볼게요. 자, 옆에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꿈을 찾는 낭만 CEO 박영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아용품 회사 주식회사 꿈비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아이들의 희망을 만드는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혹시 아이 아빠신가요? 네, 8살, 11살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저도 7살, 5살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아들 둘이요. 아, 힘듭니다. 힘드시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네. 우리 멘토님은 어떠십니까? 아이가 몇 살인가요, 지금? 아이는 없고요. 예. 어른만 둘이 있습니다. 어른, 네. 예, 성인이라는 소리죠. 자녀분들, 예. 20대인데 오호. 뭐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예, 그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좀 더 지나 보세요. 예, 예, 좀 더 지나서 예, 대학 갈 때까지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 예. 지금의 말씀들이 또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아용품 어떤 용품들을 또 취급을 하고 계신가요? 예, 그 범퍼 침대라고 하죠. 아이들 침대. 네네. 예, 그걸 주력을 하고 있고요. 네. 요즘에 또 아파트에 층간 소음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놀이방 매트까지 저희가 주력 아이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놀이방 매트. 네.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서 싹 깔아놨는데, 네네네. 네. 예, 참 이게 많습니다. 국민 국민 장난감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네네. 국민 또 아이템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네. 자, 그래서 또
이력서가 또 장난이 아니십니다.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2015 굿 디자인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년 연속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잘 나가네요. 네, 맞습니다. 예. 현재 사업 현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2014년 창업 이후에 현재 온라인은 한 20여 개 쇼핑몰에 입점돼 있고요. 유아용품 전문 편집숍에 한 50군데 들어가 있고요. 수출에도 좀 역점을 두고 있어서 예. 18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글로벌하게도 다가가셨네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불황을 타지하는 어떤 유아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아용품 시장은 2011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 출산율은 떨어지는 반면 네.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자기 아기에 대한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 마음에 그렇죠. 매출은 더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예.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예. 특히 중국 같은 출산 제한이 없어지면서 예. 막대한 시장이 열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국내 유아용품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네네. 수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매출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이거 보면은 뭐 성장세가 굉장히 확 오고 있어요. 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적당한 표현입니다. 예, 자, 그 속에서 또 희망을 꺼내는 이야기, 제가 그 뽀송한 현장 속으로 다녀와 봤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야, 너 뭐 캐릭터가 늘 한결같냐? 옆에 있으면 그냥 에너지가 축축 처진다, 진짜. 나도 진짜. 그게 아니라요, 선배님. 요 며칠 전에 윗집에서 이사 왔는지 애들이 쿵쾅쿵쾅 떠들고 막 시끄럽고 장난 아니에요. 잠도 못 자고 층간소음 때문에 죽겠어요. 야, 넌 결혼 안 할 거 같니? 애 안 키울 거 같니? 저는 결혼 안 하죠. 그럼 못하지. 그냥 진짜 올라가서 애들 딱 붙잡고 머리에 꿀밤을 확 날리던가 아니면은 진짜 혼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 아주 진짜 그냥. 너무하다. 너는 진짜 동심이 하나도 없다. 야, 그러니까 너 애들이 안 좋아하게 딱 생겼네, 딱 보니까. 뭐라고요? 저 애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애들이 야, 저한테 애들 장난 아니에요. 어떤 애들이 널 좋아하니? 저 애들 대통령이에요. 완전 애들 제가 딱 애들 앞에서 사랑해?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너 요걸로 그냥 너 인중을 확 때려버려도 되니 지금? 아우, 꼴 같지도 않았어 진짜.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 내가 너 혼자 뭐 하는 거지? 뭐지? 아이들의 동심도 살리고 층간소음도 없애고 오늘의 힌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뭐라고? 예. 오늘의 힌트가 여기 있다고요. 너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거야? 저 요즘 연기한 거죠.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제가 말씀드린 층간소음과 동심 이 두 가지 힌트를 가지고 대표님을 찾아가세요. 그럼 전 이만 사라집니다. 뭐라고? 그림자 분신술. 뭐하니?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뭐하라고? 야, 뭐지? 야, 나 데리고 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찾은 이곳. 네, 오늘 저는 두 가지의 힌트를 듣고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층간소음과 동심이란 힌트를 들었는데요. 자, 딱 이 두 가지만 들어도 어떤 업체인지 알 것 같습니다. 유아용품입니다. 확실합니다. 자, 현장에 도착을 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을 만나러 왔는데 대표님 어디 계신 건가요? 대표님 저기 뒤에 계세요. 저쪽에? 그럼 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저 대표님이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대표입니다. 그래요? 네. 잠시만.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아니 두 분이 대표님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두 분은 어떤 관계예요? 부부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셨어요? 예? 운명의 장난이랄까. 그래요? 인생의 동반자이자 사업 파트너 최진희 공동대표와 함께 꿈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자, 사무실을 좀 한번 둘러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야 이런 거 구경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인가요? 여기가 이제 사무실 공간인가요? 여기 이제 디자인 연구소고요. 여긴 디자인을 하는 곳이고. 네, 저희 모든 제품들이 예.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요? 예. 근데 제품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공간을 좀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저랑 함께 한번 이동을 해보시죠.
또 다른 사무실로 이동. 아, 이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네.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네. 들어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육아 제품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곳도.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저희가 모든 제품을 고객한테 만나게 하는 그런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영업이라고 보면 되네. 영업 마케팅. 네, 맞습니다. 아, 마케팅 부서. 저희 해외 고객들도 다 여기서 컨트롤합니다. 이런 건 뭐죠? 이런 뭐 네. 재무는 당연히 튼튼해야 되고. 네, 네. 회사의 어떤 그 뭐 가치인가요? 저희 회사는 예. 모든 일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걸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네. 일을 하고 또 서로 대화를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할 거냐를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자. 자, 그런데 저는 사실 그 제품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저도 네네. 아빠의 입장이라서 네네. 어떤 제품을 그 생산을 하시고 제조를 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네. 아, 제품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말로 좀 설명하기 좀 그렇고요. 예. 일단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 직접 가서 한번 눈으로 만나볼게요. 네, 그럼 보시죠. 여긴 들어왔는데 인사도 못했네요. 자, 저 갈게요. 예, 자, 가시죠. 예. 자, 드디어 제품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아, 혹시 이건가요? 네, 저희 그 가장 잘 나가는 네네. 두 가지 상품입니다. 아, 이게요? 잠깐만. 야, 이거 한번 볼게요. 과연 어떤 차별화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을까요? 이거 한번 당겨 보세요. 그냥 열리죠. 이건 열리죠. 그렇죠? 예, 저쪽 한번 당겨 보세요. 예, 한번 안 당기잖아요. 이거 안 예, 그게 이게 비밀이 있는 게 예. 저희는 이쪽에 보시면 예, 끈으로 묶어놨어요. 이게 안전 끈이 없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밀어서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특허를 낸 기술입니다. 아, 이 안전성을 고려해서 여기에 끈을 묶는다는 네네네. 어떤 아이디어를 내신 거군요. 유아용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청결. 매트가 접히는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을 개발했는데요. 유아용 놀이 텐트부터 침대, 베이비룸, 각종 소품까지 남다른 아이디어들을 더하며 400여 가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니, 창업하신 지 또 뭐 많이 안 되셨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또 이렇게 다양하게 많은 제품들을 아이디어 내고 개발을 하신 거예요? 예, 저희만의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열심히 하고 또 예. 다양한 노하우가 있으니까 네네. 오늘 또 신비 제품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예, 예.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서 노하우를 한번 배우시죠. 아, 오늘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 그럼 가시죠. 예. 한편 아이디어 뱅크들이 모인 이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그럼 지금 우리 팀원분들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거 말씀드렸던 신제품 예, 출시 출시. 전에 예. 디자인까지 확정을 했는데요. 예. 좀 더 좋은 소재가 없을까 해서 지금 소재를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재질에 관련해서 네. 지금 고르고 있는 네. 모습이 어우, 야. 두 아이 아빠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예. 만만치 않은 전문가일 것 같은데 한번 의견을 좀 주셔보시는 그렇죠. 거죠. 맘심도 중요한데요. 네. 이 부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한번 가볼까요? 네, 예. 가시죠. 알겠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필수 코스, 제품 품평회. 6개월 이상 꼼꼼하게 확인하며 품질을 높이는데요. 마이크로와이바 원단으로 샘플을 했는데 이게 지금 좀 저희 쪽은 다른 원단을 좀 했으면 싶어갖고 골랐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면 원단을 썼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뱀부로 네.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어떤 점이 가장 좋은 점이 있을까요? 뱀부 지금 이게 소재 대나무가 70이고 면이 30이라서 아무래도 친환경적이고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닿는 촉감이나 이런 면에서 고르긴 했거든요. 애들이 쓰기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게 좀 더 면이 나을까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걸 좀 듣다 보니까 뭐 그 각 분들마다 어떤 그 자기의 어떤 느낌을 갖고 네네. 뭔가 색깔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예, 좀 뭐 했거든요. 말씀드린 각자 주장이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예, 예. 왜냐면 뭐 해외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또 제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국내 고객이 또 원하는 또 그런 요소가 있을 거고. 네네네. 또는 이제 상품 품질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다른 시각을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좀 파트별로 품평회를 다 같이 팀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방금 밥 아, 먹을 예. 때 됐나요? 종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아, 뭐 때문에 그런지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이동입니까?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시죠. 예, 한번 가볼게요. 예. 아니, 종소리가 계속 들려서 네네네네. 예. 아니, 종을 왜 아,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종을 치는데요. 아, 그래요? 그냥 물어봐야 될 거는데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지원했었던 이제 글로벌 강소기업이라는 그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 이번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종을 치게 됐습니다.
아,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원 네, 맞습니다. 선정이 되셨어요. 네네네. 야, 힘나시겠어요. 아, 이거 큰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돈. 어허, 야, 이게 아까 우리 품평했는데 네, 예. 지금 어느덧 다 모였어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다 같이 나누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직원들의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칭찬 이벤트. 더불어 직원들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 기분 좋은 소식 이후에 네. 회의를 하기 위해서 모인 건가요? 매주 저희가 화상회의를 하는데 오늘 러시아 바이오하고 러시아 예, 바이오. 예, 화상회 일정이 좀 잡혀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을 네네. 시도해볼게요. 1년에 5회 이상 해외 박람회에 참석하며 18개 국가에 수출하는 값진 결과를 얻었는데요. Which product among the Gumbi is attracting customer in your country? So a lot of flowers or animals, Yes. and that's why they're so popular in Russia. 각국의 이야기를 들으며 더 나은 제품을 개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오케이, 바이. See you again. Thanks for your cooperation. Bye. 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화상 통화를 하면서 알아듣는 척을 했습니다. 사실 뭐라 하던가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 그 디자인과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특히 저희 디자인에 대해서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러시아의 그 시장에 맞는 시장 조사를 또 해가지고 예. 이제 그쪽에서 원하는 컬러를 지금 다양하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더 저희 시장 판로를 넓힐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뭐 해외 업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요. 예, 글로벌 강소기업도 이번에 선정됐으니까 더 많은 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엔젤맘이 지금 준비한 몇 가지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빨리 가셔야 돼요. 이분들 아이들 하원 시간 지금 다 돼갑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가장 두려운 시간이. 네, 빨리 가셔야 됩니다.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하원 시간이. 네, 우리 마음심 잡아야 됩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네, 바쁘네요. 가십시오. 네, 가십시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자, 한번 또 이동을 하죠. 예. 자. 숨겨진 히든 멤버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이곳. 자, 여기네요, 여기.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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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네요. 아이고. 어떤 자리인가요, 이게? 저희가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서비스요? 네. 아이들을 마음껏 맡길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돈이 드는 게 아니라 서로 엄마들끼리 품앗이 하는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런 서비스 만들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사용할 생각 있으신지 한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거나 제가 아기를 맡기거나 해서 그 베이비시터분이랑 아기랑 이렇게 둘만 맡기게 되는 게 좀 불안했거든요. 육아에 대한 고충을 직접 듣고 현실적인 개선점을 찾아가는 박영건 대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촬영은 또 컴퍼니잖아요. 저는 이제 가정의 육아 컴퍼니로 또 다시 출근을 하고 저긴 퇴근을 하고 열심히 출근하셔서 육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튼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 또 뭐 많은 또 관심 받고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는 대표님을 만나면서 대표님의 사업은 유모차다라고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유모차다. 대표님은 애만 태운다. 애만 태우는 심정으로 지금은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결국엔 글로벌 강소 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이렇게 키우다 보면 아이가 성장하듯이 여러분들도 스타트업 힘듭니다. 애만 태우면서 힘들지만 결국에 이렇게 키우다 보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힘들지만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자,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육아 컴퍼니로 다시 출근하겠습니다. 집으로 출근. 잘 때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이게 현장에 다녀와서 이게 종소리는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게 종을 울리고 뭔가 또 기분 좋은 일이 그 어떤 기분 좋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거기에서 또 서로 칭찬을 또 해주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우리도 한번 서로 칭찬을 한번 해줄까요? 예. 우리 멘토님을 딱 봤을 때는 아이가 20대 이제 지나서 성인이 됐습니다. 갈수록 진짜 젊어지시는 느낌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표님은 또 아내분과 이렇게 동업을 하시고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행복한 가정, 가정의 어떤 평화, 화목을 위해서 네. 열심히 나아가는 가장의 모습 네. 참 보기 좋습니다. 네, 설거지는 제가 맡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설거지 뭐 청소까지. 계속. 아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그건 해야죠. 기본입니다. 예, 예. 요즘에. 네.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뭐 저를 좀 칭찬할 건 없나요? 사회자님 같은 경우도 아마 집에서 똑같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아직까지도 사회를 보고 있다는 측면은 이 상당한 고무적인 예. 일입니다. 제작진이 성격이 좋아서 세상에 공짜가 없죠. 예. 그만큼 잘하신다는 이야기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분 좋네요. 네, 생각보다 재밌으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재밌다라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칭찬인데 네. 생각보다가 붙으니까 생각은 안 했군요. 네네. 그렇죠. 어쨌든 고맙습니다. 훈훈하게 들어갑니다. 예, 좋네요. 좋은 분위기입니다. 네, 좋은 분위기로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께서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아이디어 자체를 하나 개선해서 소재와 이런 부분을 변경을 해서 이런 먼지가 끼지 않는 매트를 만들었다. 예, 좀 특이하고 예. 제가 아마 있었으면 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살 때는 이런 제품이 검색이 안 되더라고. 그런 측면에서는 엄마들의 정보력, 네트워크, 이 상상력 같은 부분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요게 요즘에 맘카페가 엄청나 많잖아요. 그렇죠. 활용을 잘하면 엄청난 득이 되는데 네네네. 또 여기서 만약에 실수를 하면 이게 그렇죠. 엄청난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들의 그 입소문은 참 장난 아닙니다. 그런 카페 온라인 같은 데서 정말 진짜 뭐 하나 좋다 그러면 드르르 그냥 막 글 올리고 안 좋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드르르 올리면서 또 이미지 안 좋아지고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거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네네. 사실 근데 이런 뭐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품력이 또 엄마들한테는 또 예, 인정을 좀 받아서 네,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400여 개 네네네.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그 실제 사용자는 아이예요. 네네. 하지만 구매자는 엄마입니다. 네네. 예, 부모가 되겠죠. 네네. 어떻게 소비자의 니즈를 네. 파악을 하셔서 접근을 하셨는지. 네, 일단 뭐 저도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입장이고 네네. 또 아이 기저귀부터 해서 이유식까지 제가 직접 만들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어허. 중요한 거는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엄마들이 무엇을 관심 있어 하는지를 수시로 맘카페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 그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저는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이고 사업이잖아요. 안전에 대한 이슈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대표님은 어떻게 또 안전에 대한 네, 이슈와 네. 예. 원래 한국에서는 그 유아용품을 취급을 할 때 KC 인증이라고 하는 필수 인증만 받으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저희는 근데 18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안전 기준이 좀 상당히 좀 강화돼 있는데 CE 인증도 받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ASTM이라고 하는 인증 네네. 이런 식으로 해외에 유수한 인증을 다 받고 있고요. 예. 또 완제품이 아닌 소재별로 좀 더 디테일한 형태의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인증 그거로 엄마들의 마음심을 또 사로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안전이 중요하다 보니 예. 사후 관리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특히 초기 기업들은 사후 관리를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아용품과 안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거든요. 네네. 안전 인증에 관한 한 적극적으로 받고 이를 팬텀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이들의 또 안전한 내일을 또 그려나가고 계시는데요. 자, 미래를 만드는 박영건 대표님의 스토리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의 감동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 꿈비의 공동대표 박영건입니다. 저희 회사는 그 범퍼 침대라고 하는 육아 침대와 노래방 매트를 주력 사업 아이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의 여성 CEO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현재 18개국 정도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게 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그 와이프 겸 공동대표가 디자인을 좀 전공했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이 산후 우울증에 좀 걸려서 고생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아이한테 좀 예쁜 선물을 만들어주고 싶어 해서 인디언 텐트라고 하는 걸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옆에서 그걸 봤는데 이게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한테도 좀 선물을 하면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와이프의 산후 우울증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보는 걸 권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좀 사업이 좀 잘 돼서 이게 좀
일이 좀 많아지면서 오히려 지금 사업 자체가 좀 스트레스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육아 우울증을 좀 해결하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오히려 좀 스트레스가 좀 작용하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한테 좀 SOS를 친 상황이 와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이 꿈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13년 동안 IT 기업에서 사업 기획이라든지 영업, 마케팅, 그리고 광고, 홍보, 또 법률 관련된 일, 또는 사업의 손익 관련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일반적으로 경영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실무를 통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망하지는 않을 것 같다. 또는 남들보다 좀 더 빠르게 성장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자신감을 갖고 좀 사업을 임했는데요. 근데 실제 직원을 좀 채용하고 한 해 한 해 사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보다도 경영 능력이 좀 한계가 좀 있구나. 또는 다양한 변수에 있어서 좀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느낀 바를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 경험을 통해서 고객이 추천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의 사명과 가치를 정립하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을 적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와이프의 출산 우울증 또 여러 아이들한테 더 나은 제품을 좀 제공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막상 사업을 하는 순간 한 해 한 해 생존이 상당히 더 중요한 과제가 된 상황이 됐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밤새도록 일을 하더라도 이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현실이었어요. 우리 제품은 디자인도 좀 뛰어나고 품질도 좋은데 왜 고객들은 우리 제품을 그렇게 기대만큼 사랑하지 않을까? 또는 이 시장 자체에 좀 먼저 들어와 있던 경쟁 업체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좀 과열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들도 좀 서운하기도 했고요. 또 사업 자금이 300만 원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마케팅에 쓸 수 있는 예산도 좀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 이런 현실 자체도 좀 많이 힘들었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남 탓을 한 거죠. 이런 과정에서 좀 힘든 과정에서 멘토분을 좀 만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멘토분을 통해서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는지 또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 또 당장 이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 좀 슬퍼할 고객이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으면서 내가 좀 과거로 되돌아가서 초심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사업을 재설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6월에 우리 임직원 모두 한 20여 명 되는데 모두와 함께 비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비전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회사의 모습을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우리의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나가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이후에 이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을 우리의 일하는 방식에 녹여낼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상의 감동, 육아를 함께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객과 거래 관계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육아를 하는 모든 엄마들이 힘들 때 그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육아 파트너가 되겠다라는 그런 핵심 가치를 한번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상품 개발을 하고 또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하나씩 발견되면서 저희 회사는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고객이 숨어있는 목소리까지 경청하라입니다. 2015년도에 저희 매트 중에서 이제 그림이 예쁘게 들어간 매트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거 알록달록한 폴더 매트가 시장의 주류를 이룰 때였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예쁜 그림을 집어넣어서 거실 공간에 매트가 펼쳐졌을 적에 화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디자인 매트를 개발했었습니다. 유아용품 박람회에 가서 그 제품을 선보였었는데요. 한 2명 정도 되는 고객분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제품 디자인도 예쁘긴 한데 접히는 구조가 좀 독특하네요. 이게 먼지가 안 끼는 구조라 상당히 좀 편할 것 같아요. 라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고객의 말소리에 좀 집중을 안 했었습니다. 먼지가 안 끼는 구조일 수 있지. 하지만 이 제품 디자인이 좀 특화된 제품이야 라고 제 방식대로 좀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해, 2해가 지나갈 즈음에 점점 그 먼지가 끼는 기존의 매트에 대한 불만이 고객들로부터 계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객들의 목소리, 초창기에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한 문제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된 것이죠.
뒤늦게 그 목소리에 집중한 결과 저희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을 해서 먼지가 끼지 않는 제품 매트를 개발을 해서 그 제품이 현재는 저희 매출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고객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던 니즈, 이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 임직원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무 능력이 좀 뛰어난 CEO분들 같은 경우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때문에 임직원들한테 업무를 위임할 때 완벽하게 위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 역시나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위임을 완벽하게 하자니 실력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3월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클린 롤매트라고 하는 제품을 아이템을 1월 중순 정도에 이제 기획을 3월 초에 런칭하는 시점이었는데요. 한 달 반 동안 상품의 기획, 또 샘플 제작, 디자인, 촬영, 양산까지의 과정을 한 달 반에 끝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였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는 이게 한 달 반 만에 과연 가능할까? 또 이게 과연 고객들이 원하는 그런 제품인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 제품은 반드시 한 달 반 안에 성공적으로 런칭을 해야지만이 우리 회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고 결국은 직원들을 설득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성과를 내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코칭을 통해서 그들이 실제 이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코칭을 통해서 한 달 반 안에 실제 런칭을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임직원들은 이 일이 내 일이고 내가 낸 성과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갖게 됐고요. 이후에 이보다 더 어려운 프로젝트 또한 아주 손쉽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번째로 진심을 다하라입니다. 저희 그 서포터즈들이 있는데요. 엔젤맘이라고 부릅니다. 이분들은 저희한테 있어서 엄청난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는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하는데요. 이분들을 운영하는 우리 임직원들이 이분들의 실제 아이들의 이름까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혹시라도 그 날짜에 생일일 경우에 생일 파티도 해주고요.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직접 손수 요리도 만들어줍니다. 또 손편지도 쓰고요. 또 꽃다발도 증정합니다. 또 육아에 대한 각종 정보도 공유하고 수다도 떱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품을 주고받는 거래관계가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육아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라는 개념까지 확장됐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줌으로 인해서 주변의 엄마들한테 하나 둘씩 입소문을 내면서 제품도 좋고 디자인도 좋지만 정말 기업 마인드가 정말 좋은 회사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작년 대비 매출이 2배 이상 성장하게 됐고요. 또 더 커다란 꿈을 갖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4가지 저희만의 경험이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실행을 해본다고 하면 누구나가 다 주변에 소문낼 수 있는 추천할 수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선배 창업자로서 모든 그 후배 창업자들한테 조언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 경영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또 멘붕이라고 하죠. 또 놓고 싶을 때도 옵니다. 하지만 경영자는 자신감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또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감이 지나쳐서 자만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책과 멘토를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고 그 장점들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 기회를 잘 잡으신다고 하면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멘토님께서는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소기업은 대표자의 역량과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 확고한 기본을 정립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네. 그리고 안정되고 깔끔한 모습이 대외적으로 굉장히 신뢰를 높이는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가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는 부분은 회사의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또 칭찬을 해주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표현을 또 해야 되겠어요. 그죠? 아유,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사실 그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그 성과도 내야 되고 진짜 뭐 여러 가지들 문제 때문에 이 본질을 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자, 대표님께서는 이런 어떤 고민에 대해서 예, 고민에 빠지게 된 계기가 네, 저희가 핵심 역량 중에서 디자인 역량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와이프가 디자이너 출신이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제품은 디자인 제품 잘 팔린다라는 어떤 좀 착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유아용품은 소비하는 고객들의 다양한 가치 니즈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간과한 측면이 있죠. 예를 들면 안전이라든지 또 다양하게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놓친 거를 뒤늦게 파악하고 나서 좀 방향 수정을 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사명과 핵심 가치를 녹이는 것이 브랜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회사는 디자인 전문 회사로서 디자인을 통한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과 접점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디자인이 기반된 제품이 고객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는 결코 제품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시각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함으로써 고객이 니즈가 있는 그런 쪽에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뭐 이쁘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긴 건 생긴 대로 가고 거기 안에서 또 성격도 좋고 여러 가지 또 기능도 다 하면 예, 어쨌든 그 디자인의 근원은 아내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내분이 디자이너시고. 네,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우울증, 출산 우울증 때문에 시작을 하셨는데 여기까지 또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작은 어려움이 또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지금은 아내분은 뭐 이렇게 뭐 생기발랄하시죠? 많이 좀 나아졌고요. 또 사업을 통해서 자기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가적인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가 정신이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업가 정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아내가 이제 방송을 보고 있을 텐데 하트 한번 날려주시죠. 사랑합니다. 너무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다시. 사랑합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네요. 쑥스럽습니다. 이 회사는요 금술이 좋아야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대표님께서는 주력 상품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굉장히 제품이 많잖아요. 한 400여 개 된다고 얘기를 맞습니다. 하는데, 자 하지만 성능도 가격도 다 천차만별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자칫 어떤 브랜드의 좀 정체성에 혼란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좋은 지적이고요. 실제 고객들로부터 그런 목소리가 좀 들렸었습니다. 초창기 때. 그래서 저희 자사 브랜드의 어떤 다양화를 좀 깨야 되는 시점이 왔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이제 저희 제품이 예를 들면 유아 침대 같은 게 저희가 다양한 한 20가지 정도 상품이 있는데요. 어떤 거는 가격이 좀 저렴한 대신에 좀 작고 좀 작은 집에 어울리는 제품이고 어떤 거는 가격이 크고 좀 큰 제품, 큰 집에 어울리는 제품이 있는데요. 고객들이 다양한 제품을 사고 나서 다른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제품 저희 회사 제품은 그 가성비는 있는데 너무 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또 어떤 분은 크고 튼튼하긴 한데 너무 비싸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나서 이 서브 브랜드 전략을 좀 펼쳐야겠다 싶어서 그 이후에는 다양한 서브 브랜드 전략을 펼침으로 인해서 고객들이 정확하게 그 제품에 대한 커넥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결국은 핵심이 디자인인데 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사이즈가 달라짐으로써 생산을 그만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기본적인 역량을 토대로 해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금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제품군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는 건 좋은데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그러면 사장되는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거에도 이게 그 소비자들 그러니까 여러 개를 막 만들어 놓는 것도 좋지만 이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 전략을 또 필요로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방향성을 정확하게 두고 또 목표를 향해서 또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자, 이번에는 조직의 성공을 이끌고자 하는 팔로워들이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이건 알고가 자라나는 아이들의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마르지 않는 샘물, 유아용품 시장을 주목하라. 등장한 이래 꾸준히 고공성장을 거듭해온 유아용품 산업. 불황조차 피해간다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도 불렸지. 하지만 계속 장밋빛 미래일 거라 낙관할 순 없어. 수없이 많은 경쟁 브랜드와 달라진 시대의 흐름, 높아진 소비자들의 의식 수준까지. 언제까지나 해왔던 방식만 고수한다면 자칫 시장에서 도태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에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개성을 어필하기 위한 창의적인 브랜드로 포지셔닝하는가 하면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자인에 반영하는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달라진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있어. 나아가 전문가들은 이제 국내 시장을 넘어 더 큰 시장에 눈을 돌리라고 조언해. 국내와는 전혀 다른 토양, 다른 문화를 가진 새로운 무대 글로벌 시장. 특히 출산 제한 정책이 완화된 중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기회의 땅으로 여겨지고 있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한류 열풍. K-브랜드에 대한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다면 세계 제1의 브랜드가 되는 것도 불가능한 꿈은 아니겠지. 성장하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만드는 도전. 좀 더 빨리, 좀 더 멀리,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껏 도약해 나가는 모습 응원할게. 네, 세계의 추세가요. 또 이게 저출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는 결혼을 해서 또 두 아이를 키우고 있긴 하지만 제 친구만 하더라도 친구들 중에 결혼 안 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란 게 사실 뭐 시대는 또 이런 저출산 시대고 결혼을 좀 안 하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유아용품에 관련된 어떤 시장의 어떤 미래 잠재력 이런 것들은 우리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계속 언급했지만 결국에는 디자인 싸움입니다. 디자인이 나와야 거기에 기능적인 부분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네. 결국 회사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그 디자인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에는 유아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출산되는 한 영아든 유아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요가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게끔 지적 재산권에 대한 국제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네. 회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만 또 머무르기에는 참 무대가 좀 좁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해외 또 18개국에 진출을 하신 상황인데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해외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는 연간 신생아 수가 한 2천만까지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고요. 저희 아이템 같은 경우가 유아용품 한류 상품처럼 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권하고 상관없이 또 언어권하고 상관없이 상당히 지금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현지 시장을 좀 더 공격적으로 갈 것이고요. 넘어서 아프리카 예. 또는 또 네. 알래스카까지도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요? 네.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매트를 깔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어떤 문화에 맞는 현지 문화에 맞는 어떤 특성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 아프리카의 문화에 맞는 특성도 고려해야겠지만 예. 중요한 건 한국만의 상징을 또 넣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뭐 쭉쭉 뻗어가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비전을 들어볼 텐데요. 자, 공식 질문 드릴게요. 대표님에게 유아용품은 무엇일까요? 친정 엄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친정 엄마요? 네. 어허, 친정 엄마. 네, 맞습니다. 장모님도 아니고 친정 네. 엄마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들이 봤을 적에는 예. 힘들 때마다 찾는 게 친정 엄마입니다. 그렇죠. 예. 예. 몸 아플 때 누군가한테 도움을 구할 예. 때 제일 먼저 친정 엄마한테 전화를 하죠. 시어머니 안 찾죠? 안 친정 찾습니다. 엄마 찾죠? 네, 맞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유아 용품을 생각을 할 때 네. 친정 엄마처럼 기대고 싶은 가렵고 힘든 부분을 잘 긁어줄 수 있는 기능과 네. 어떤 그런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 예.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정 엄마. 장모님은? 장모님은 제가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까지는 제가 시아버지는? 여기까지만 네, 할게요.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꿈꿔 나가실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창립을 할 때 그 네. 마음 그대로 아이를 키우는 우리 고객들,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는 환경이 좀 더 편할 수 있게 네. 제품과 서비스와 콘텐츠로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회사가 되는 게 꿈이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5년 안에 한 2천억 정도의 매출 볼륨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 이렇게 가볍게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꿈으로 2천억이라니. 야. 예. 아내분의 출산 우울증이 감사한 시점이네요.
출산을 중에 한 2번 왔으면 한 1조 정도 됐을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육아에 관한 한 정말 그 누구나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국민템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단 하나의 방법, 결국은 진심이겠죠. 꿈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담아 마지막 1%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기술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한테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앞으로의 어떤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좀 다부지게 방향을 좀 잡고 끝까지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 방정식은 다 다양한 것 같아요. 뭐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귀를 열고 다양한 정보들을 통해서 본인의 방식을 터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